여러분, 오늘 새벽 2시에 저는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원주에 사시는 나진호 어르신이셨습니다. 67 되신 분인데요. 문자 내용이 참으로 짧았습니다. 선생님, 오늘 밤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잘 지내고 몸도 딱히 아픈 데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마음 한가운데가 텅 빈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진호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켜신 여러분 중에도 말은 못해도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 빈 느낌의 정체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 함께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나이 들수록 왜 관계가 달라지는지입니다. 둘째, 외로움과 고독이 어떻게 다른지입니다. 셋째, 행복을 우리가 지금껏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입니다. 넷째,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가장 품격 있게 살 수 있는지입니다. 이 4가지 이야기가 오늘 밤 여러분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가 되어드리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0을 넘고 60을 지나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연락처는 가득한데 막상 전화를 걸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임에 나가도 막상 돌아오는 길에는 오히려 더 허전합니다. 북적이던 자리에서 돌아와 혼자 문을 닫는 순간 묘한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이것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은퇴 이후 한국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급격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직장을 떠나고 나면 그 안에서 유지되던 관계의 상당수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것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관계란 상당 부분이 구조와 역할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진심은 통한다. 배춘만큼 돌아온다. 오래된 인연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은 교과서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동시에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태도도 바뀝니다. 이것이 특별히 나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조건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0 이상 어르신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심리적 상처는 대부분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온다고 합니다. 가족, 오랜 친구, 직장 동료, 왜 그럴까요? 낯선 사람에게 배신당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오래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그 충격이 몇 배가 됩니다.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상대의 본성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위에 기대를 얹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나를 위해 해주겠지. 그 기대가 무너질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픈 것입니다. 나진호 어르신도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30년을 형제처럼 지낸 친구가 있었는데 돈 문제가 생기자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배신감이 크셨겠습니까? 그러나 어르신이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변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의 본성을 드러냈을 뿐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라고요. 이 깨달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이 잠시 바꿔놓는 것처럼 보여도 본성은 조용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용서는 하되 경계는 풀지 마십시오. 마음으로는 미워하지 않되 인생의 중심에 다시 들이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를 모두 끊어야 할까요? 포기하고 마음의 문을 다 닫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재구만 관계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되 관계 자체를 버리지는 마십시오. 기대가 없어지면 상처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대 없이 맺는 관계가 훨씬 오래가고 더 깊어집니다. 고슴도치 이야기를 아시나요? 추운 겨울에 고슴도치들이 서로 가까이 다가갔다가 가시에 찔려 물러서고 또 추우면 다시 가까이 다가서는 그 반복 끝에 결국 적당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거리입니다. 우리의 관계도 꼭 그렇습니다. 너무 멀면 고독하고 너무 가까우면 다칩니다. 완벽한 밀착이 아니라 상처 없이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거리, 그것이 나이 드신 우리에게 필요한 관계의 모양입니다. 단호함은 모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부탁을 거절할 때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제가 어렵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경계가 분명한 사람은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부드럽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노년기에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가 관계에서의 경계 설정 능력이라고 합니다. 남의 부탁을 다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릴 때부터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 착함의 기준이 남의 부탁을 다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고맙다더니 나중에는 당연하다는 표정이 되고 한 번 거절하면 예전엔 안 그러셨잖아요 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은 존경받기보다 소모됩니다. 늘 맞춰주는 사람은 신뢰받기보다 이용됩니다. 인간은 잔인해서가 아니라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합니다. 반복된 친절은 볼모로 변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우리는 선을 가장 쉽게 넘습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하겠지, 부모니까 참아야지, 자식이니까 희생해야지. 그러나 가장 깊은 상처는 종종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 정중한 무관심을 연습했습니다. 이것은 차갑게 등을 돌리는 태도가 아닙니다. 예의는 지키되 내면의 가장 깊은 방은 함부로 열지 않는 태도입니다. 웃으며 인사하지만 나의 약점과 욕망과 두려움까지 다 내어놓지는 않습니다. 상대를 통제하려 하지도 않고 나를 설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 거리를 지키자 관계는 오히려 오래 갔습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는 양이 아니라 밀도로 남습니다. 수십 명의 지인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진심 어린 인연이면 충분합니다. 가볍게 유지할 관계, 마음을 나눌 관계, 예의 있게 거리를 둘 관계,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지혜가 생기는 나이,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나이입니다. 관계는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정제되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품질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여러분 자신이 서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경계를 세우고 용서는 하되 중심에는 나 자신을 두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외로움과 고독, 이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릅니다. 이 차이를 아시면 여러분의 남은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나를 채워주지 않을 때 느끼는 결핍입니다. 그것은 수동적인 상태입니다. 반면에 고독은 내가 나 자신과 마주하는 충만함입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힘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혼자 있는 것을 병처럼 취급합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 불쌍한 사람으로 보고 혼자 여행을 가면 외로운 사람으로 단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조용한 시간이 두려워서 텔레비전을 켜고 영상을 틀고 소음 속에 자신을 묻어 놓습니다. 조용함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마주하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어르신의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어르신들이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찾는 어르신들보다 인지 기능과 심리적 건강 모두에서 훨씬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고독은 뇌에도 좋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끊임없이 자신을 조정합니다.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분위기를 맞추고 때로는 본심을 숨깁니다.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도 완전한 솔직함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의 시선 속에서 조금씩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혼자 남은 순간 그 가면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세대가 얼마나 오래 가면을 쓰고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직장에서는 유능한 직원이나 상사의 가면을, 집에서는 자상한 부모나 배우자의 가면을, 모임에서는 분위기 좋은 사람의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그 가면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정작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립니다. 나이 드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독한 시간은 바로 그 가면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도 없고 과시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이름 앞에 붙은 직함이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남는 것은 직함이 아니라 인격이고 박수 소리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은퇴 이후 가장 큰 우울의 원인은 경제적 문제보다 역할 상실감이라고 합니다. 쓸모 없어진 느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존재라는 착각.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역할이 사라진 것이지 존재의 가치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자신으로 살 기회를 얻습니다. 나진호 어르신도 처음에는 혼자인 시간이 너무 두려우셨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을 밤새 켜놓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무슨 소리라도 있어야 안심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기 고장으로 2시간 동안 완전한 침묵 속에 계셨답니다. 처음에는 너무 불편하셨는데 1시간쯤 지나자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진짜 자신의 마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고독 속에서 저는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남에게 가르치기 위한 독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독서였습니다. 작은 화분을 가꾸며 흙을 만졌고 오래전 포기했던 악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 시간은 타인을 향한 연주가 아니라 내 마음을 위한 연주였으니까요. 내면이 빈 사람은 혼자 있으면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계속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면이 채워진 사람은 혼자 있어도 풍요롭습니다. 나이 드시면서 친구가 줄어들고 약속이 적어졌다면 그것은 공허의 증거가 아니라 기피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식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걷는 산책길에서 발걸음이 무거워진다면 그 침묵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빈 것이 아닙니다.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고독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고독을 누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도 단단히 설 수 있습니다. 잎을 다 떨군 겨울나무를 보십시오. 바깥에서 보면 외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땅 속에서는 누구보다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관계가 줄어든 것처럼 보여도 안으로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고독을 잘 누리는 사람 곁에는 오히려 건강한 인연이 오래 남습니다. 자기 자신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줍니다. 빈 그릇은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가득 찬 그릇은 자연스럽게 넘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르네입니다. 외로움은 결핍이지만 고독은 충만함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요 속에서 오래 잊었던 나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선뜻 네 라고 대답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 세대가 평생 추구했던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자식의 성공, 남들의 인정, 이 중에 하나라도 이루면 드디어 행복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루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 기쁘고 그 다음에는 더 높은 목표가 보입니다. 만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외부 조건이 개선되어도 행복 수준은 빠르게 원래의 기준점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것을 쾌락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우리는 적응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 사회의 중장년층이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은 불안이라고 합니다. 노후 자금, 건강, 자녀 문제.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실제 생활 수준이 과거보다 훨씬 나아졌음에도 불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비교의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동네 사람들과 비교했다면 이제는 화면 속 수많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남의 화려한 일상은 쉽게 보이고 그 이면의 고통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손가락에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온몸의 건강을 잊습니다. 마찬가지로 9가지가 괜찮아도 한 가지 부족함에 매달려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특히 50이 넘으면 비교가 더 위험합니다. 동창 모임에서 친구의 사업 성공 이야기를 듣고 지인의 자녀가 대기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 한구석이 슬금슬금 무거워집니다. 나는 무엇을 했나 하는 생각이 스며듭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겉으로 빛나 보이는 삶이 반드시 평온한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잠을 설치고 권력자는 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자식이 크게 성공한 집안에도 말 못할 갈등은 존재합니다. 화려함은 종종 불안과 함께 옵니다. 반대로 조용하고 소박한 일상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속은 단단합니다. 저는 그래서 행복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행복은 무엇을 더 갖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통이 잠시 쉬어가는 하루입니다. 몸에 큰 병이 없고 당장 빚에 쫓기지 않으며 마음을 짓누르는 원한이 없다면 그것이 이미 큰 복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남의 속도를 기준으로 자신의 인생을 재지 마십시오. 우리는 각자의 계절을 살아갑니다. 봄에 피는 꽃이 있고 늦가을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늦게 피는 꽃이 더 깊은 향을 내기도 합니다. 행복은 거창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큰 사고 없이 하루를 마쳤다면
사랑하는 이가 무사하다면, 밤에 잠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욕망을 줄이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지금 있는 것에서 충분함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혜입니다. 비교의 독을 끊어내십시오. 남이 얼마를 가졌는지, 남의 자식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부족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감사한 것 하나를 찾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행복은 더 갖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통이 잠시 쉬어가는 하루입니다. 남의 속도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제 네 번째이자 마지막 큰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전반전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꾸리고 직장에서 인정받으려 애쓰고 남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달려왔습니다. 그 세월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준 것들입니다. 축구 경기를 보십시오. 전반전은 체력과 속도로 뛰지만 후반전은 경험과 전략으로 움직입니다. 인생도 같습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사회적 기대를 위해 달립니다. 인정받고 싶고, 뒤처지기 싫고, 남들보다 앞서고 싶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은 다릅니다. 이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 선배, 동료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호칭이 하나씩 사라질 때 비로소 남은 것은 한 인간으로서의 나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역할로 살다가 정작 나 자신으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나이를 먹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되면 당황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 남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배우자도 자식도 친구도 아닙니다. 거울 속의 나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평생 그 사람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을까요? 왜 남에게 베풀었던 친절과 배려를 정작 자신에게는 아끼고 살았을까요? 서울대학교 병원 어르신의학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예순이 넘어서도 삶의 목적의식을 유지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기능이 현저히 높게 유지되고 심혈관계, 건강도 좋다고 합니다. 목적의식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후반전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이제는 남을 위한 목적이 아니어도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한 목적이어도 됩니다. 아니,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평생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사셨습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선뜻 답이 나오십니까? 나이 드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만의 정원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 흙을 만지는 정원일 수도 있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시간일 수도 있으며, 악기를 배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요리를 배우거나 걷기를 즐기거나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원이 아니라 나를 숨쉬게 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지 마십시오. 자식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잠시 우리를 거쳐가는 생명입니다. 그들의 성공이 우리의 보람이 아니고 그들의 선택이 우리의 실패도 아닙니다. 자식이 자기 길을 가도록 놓아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오래 미뤄두었던 나 자신을 채우십시오. 아끼는 옷을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범한 날에 입으십시오. 좋은 찻잔을 손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꺼내십시오. 이 작은 것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연습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자기 존중의 시작입니다. 노년은 상실의 계절이 아닙니다. 정화의 계절입니다. 젊은 날의 경쟁심, 과도한 욕망, 인정받고자 하는 갈증이 하나씩 사그라들고 그 자리에 고요가 들어옵니다. 이것은 슬픔이 아닙니다. 해방입니다. 가면 무도회가 끝나고 가면을 벗은 얼굴로 서 있는 시간, 그것이 노년입니다. 혹시 지금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그러나 저는 다르게 말씀드립니다. 혼자일 때 우리는 가장 온전합니다. 관계의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목소리가 또렷이 들립니다. 그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것이 남은 인생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실용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아침 시간에 대해서입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 전체의 기조를 정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건강증진센터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가장 높게 분비되는데, 이때 어떤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 하루의 감정 상태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보십니다. 뉴스를 보고 카카오톡을 확인하고 걱정스러운 소식을 접합니다. 그러면 아직 하루가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머릿속이 무거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30분은 핸드폰을 보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창문을 열고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십시오.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에 감사한 것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눈을 떴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아침을 더 평온하게 시작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드려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몸이 힘들어도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가 아파도 좀 쉬면 낫겠지 하고 병원 가기를 미루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는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60이 넘으신 분들 중 고혈압이 있는 분의 상당수가 자신이 고혈압인지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 세 가지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 중에 가장 쉽고도 효과가 큰 것은 걷기입니다. 하루에 30분, 집 근처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심혈관계 건강에 좋고 기분도 좋아지고 수면의 질도 높아집니다. 걷는 동안 핸드폰을 보지 않고 걸으십시오. 주변의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바람을 느끼십시오. 그것이 명상보다 더 효과적인 마음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쑥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틀릴까봐, 남들이 이상하게 볼까봐요. 그러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뇌 건강에 매우 좋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신경과 연구팀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활동이 뇌의 신경 가소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인지기능 유지와도 연결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뇌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 해보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이 있으시면 그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사진, 그림, 음악, 요리,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처음에 잘 못해도 됩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고 뇌 운동입니다. 잠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이 드시면서 수면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벽에 일찍 깨거나 밤에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서울 아산병원 수면의학 연구에 따르면 어르신들의 수면 문제 상당수가 낮잠을 너무 길게 주무시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낮에는 가능하면 활동을 하시고 낮잠은 50분 이내로 제한하시는 것이 밤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취침 전 1시간은 화면을 보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전을 건강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저녁에 오늘 하루 중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오늘 점심이 맛있었다. 날씨가 맑았다. 자식한테서 연락이 왔다.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그것을 쓰는 순간 그 좋은 순간이 기억에 더 깊이 새겨집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1달 이상 꾸준히 쓰신 어르신들이 우울감이 낮아지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비용도 들지 않고 특별한 준비물도 필요 없습니다. 작은 공책 하나와 펜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세대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저는 압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길이 얼마나 험했는지 압니다. 그러나 이제 그 걸어온 길에 대해 스스로 인정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알아주면 됩니다. 잘 해냈다고, 수고했다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고 그 말을 자신에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기분이십니까? 그냥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불안한가요? 외로운가요? 허전한가요? 기대가 되나요?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의 크기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나약해 보인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줍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용기입니다. 가족에게 직접 말하기 어려우시면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이 힘들면 몸도 함께 힘들어집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사회적 고립감은 염증 수치를 높이고 면역 기능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온하면 몸도 함께 건강해집니다. 이것이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걱정을 혼자 안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식에게 걱정을 들킬까봐, 배우자를 힘들게 할까봐, 친구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아무에게도 말을 못 하십니다. 그러나 걱정을 나누는 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집니다. 가장 가까운 한 사람에게 조금씩 말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걱정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글로 쓰십시오. 오늘 이것이 걱정된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라고 종이에 써보십시오. 쓰는 행위 자체가 걱정을 머리 밖으로 꺼내는 효과를 합니다. 그러면 그 걱정이 조금 작아져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 세대가 가진 경험과 지혜, 그것이 우리의 강점입니다. 오래 살아온 경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어떤 지혜가 그 안에 있는지를 정리해 보는 것도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손주들에게 또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인생의 지혜를 담아보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를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생 자신을 생각해 왔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는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자신을 생각보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평생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주어진 역할에 맞추어 살아왔습니다. 학생일 때는 공부를 잘해야 하는 학생, 직장인일 때는 성과를 내야 하는 직원, 부모일 때는 자식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부모. 그 역할들 속에서 진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살펴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어르신의학과 연구진이 70대 이상 어르신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스스로 주도적으로 선택한 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인지 기능 유지 측면에서 2배 이상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내가 선택했다는 감각, 내가 결정했다는 느낌이 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남이 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서 한 일이요 기억이 나십니까? 이 질문에 선뜻 답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해야 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은퇴 이후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새롭게 찾아가신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40년을 한 직장에 다니신 분이셨는데요. 은퇴하고 처음 석 달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하루 종일 소파에만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린 시절에 좋아하던 그림 그리기가 생각나셨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접어두었다고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수업을 신청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우셨다고 합니다. 거기서 제일 나이가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나자 그분의 모습이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눈빛이 살아나고 발걸음이 가벼워지셨습니다. 그 그림을 누가 사달라고 해서 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 자신을 위해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것이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젊은 날에 좋아했는데 사정상 포기해야 했던 것들, 이제 그것을 꺼낼 시간입니다. 누가 잘한다고 해줘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자신을 이해하는 다른 방법은 자신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좋아하는지보다 무엇이 불편한지를 더 빨리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무거워지는지, 어떤 사람과 있으면 피곤해지는지, 그것을 알면 그 상황을 줄일 수 있고, 줄이는 것만으로도 삶이 훨씬 편해집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싫은 것을 줄이는 것이 좋은 것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만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에 딱 5분 조용히 앉아서 오늘 하루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어떤 순간이 좋았는지, 어떤 순간이 불편했는지, 어떤 생각이 마음속에 있는지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5분이 쌓이면 자신을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관찰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실천을 석 달 동안 꾸준히 하신 분들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그 결과로 대인 관계에서의 갈등이 줄어들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단 5분의 자기 성찰이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중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세대가 나이 들면서 겪는 관계의 변화, 고독에 대한 두려움,
행복에 대한 혼란, 인생 후반전에 대한 막막함,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나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것을 바꾸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요. 수십 년을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여러분에게 이제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랑의 일부를 나 자신에게도 돌려주십시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채운 사람이 남을 더 잘 채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계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아물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상처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오히려 속에서 굳어버립니다. 나이 들수록 옛날 상처가 더 선명하게 떠오르시는 분들 계시지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감정을 오랫동안 억압하는 것이 심혈관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속에 묻어둔 상처가 몸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정말 많이 아팠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느끼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자신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세대는 강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울면 약하다고 배웠고 힘들다고 말하면 짐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상처를 회복하는 두 번째 단계는 그 상처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가, 무엇을 깨닫게 해 주었는가. 고통스러운 경험일수록 우리에게 깊은 무언가를 남겨줍니다. 나진호 어르신이 오래전 친구에게 배신당했던 경험을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기대가 상처를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사람을 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요. 그 아픈 경험이 그분을 더 지혜롭게 만든 것입니다. 상처를 회복하는 세 번째 단계는 과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와 원망을 유지하는 동안 가장 지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 무게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가 가벼워집니다. 용서는 그 사람이 옳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괜찮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그 무게를 더 이상 들고 다니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인연은 행복을 주고 상처 준 인연은 지혜를 줍니다. 그 시각으로 보면 우리 인생에 나쁜 경험이란 없습니다. 오직 배움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은퇴 이후 하루 종일 함께 있게 되면서 오히려 갈등이 생기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기 시작하면 작은 것이 크게 느껴집니다. 각자의 시간, 각자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서로 기대어 서로를 짓누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함께 있되 각자의 세계가 있는 것, 그것이 건강한 노년 부부의 모습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생길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오래 살아오면서 자신의 상처와 씨름하고 있다고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주들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어르신들의 정신 건강에 매우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손주를 돌보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고 합니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단순히 즐거운 것을 넘어서 뇌를 자극하고 감정을 풍부하게 하고 삶의 목적의식을 높여줍니다. 가능하시다면 손주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함께 산책하거나 함께 요리하거나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건강한 노년을 위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수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 드시면서 많은 분들이 수면 문제를 겪으십니다. 잠들기가 어렵거나 새벽에 일찍 깨거나 자주 깨는 일이 늘어납니다. 서울 아산병원 수면의학 연구팀에 따르면 어르신들의 수면 문제 중 상당수가 수면 위생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나아진다고 합니다. 수면 위생이란 잠을 잘 자기 위한 습관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낮에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낮에 몸을 움직이고 햇빛을 쬐면 밤에 잠이 더 잘 옵니다. 낮잠은 50분 이내로 제한하시고 너무 늦은 시간에 낮잠은 피하십시오. 저녁 이후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직전에 화면을 오래 보시는 것도 수면을 방해합니다.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습관들이 수면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좋은 수면이 뒷받침되어야 기분도 좋고 생각도 맑아지고 몸도 회복됩니다. 잠은 최고의 보약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이겨냈고 급격히 변하는 사회 속에서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가정 꾸리느라 평생 남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 세월이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삶입니다. 관계에서는 기대를 내려놓고 경계를 세우고 진심 어린 인연 몇 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고독한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나 자신과 마주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행복은 더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에서 충분함을 찾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인생 후반전에는 나만의 정원을 가꾸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 네 가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씩 실천하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한 가지만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내일은 또 한 가지, 그렇게 조금씩 달라지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걸어왔고 충분히 잘 살아내셨습니다. 이제 남은 날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 더욱 풍요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마음에 와닿으셨는지요? 오늘 이 시간의 마무리를 향해 가기 전에 몇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몸과 마음을 따로 생각해 왔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마음이 힘들면 그냥 참고, 그러나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울감이 높은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하는 어르신들이 같은 나이의 다른 분들보다 면역 기능이 더 좋게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음이 몸을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몸 건강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관계에서 기대를 내려놓는 것, 고독을 즐기는 것, 행복을 작은 것에서 찾는 것, 자신을 위한 정원을 갖는 것, 이것들이 모두 여러분의 몸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이제 우리 세대에게 특별히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사회적 연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립감은 실제로 건강에 해롭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어르신들이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 분들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친구를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이 뇌를 자극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억지로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진심으로 나누는 만남 한 번이 형식적인 모임 10번보다 낫습니다. 만날 때 핸드폰을 가방에 넣어 두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요즘 어떻게 사는지, 무엇이 즐겁고 무엇이 힘든지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그 관계가 깊어집니다. 우리 세대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자신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이제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혼자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왠지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먹는 밥이라고 해서 허투루 드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 드실 때는 천천히 잘 차려서 드십시오. 좋은 그릇을 꺼내십시오. 좋아하는 반찬을 만드십시오. 그 식사 시간이 나 자신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고마운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손이 있다는 것,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오늘도 한 끼를 먹는다는 것. 고려대학교 병원 영양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어르신들이 끼니를 제대로 드시지 않는 것이 영양 부족뿐 아니라 기력 저하, 기분 변화와도 연결된다고 합니다.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영양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찮더라도 끼니를 거르지 마십시오. 혼자 드시더라도 제대로 드십시오. 이제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걷기가 좋다는 것은 알겠는데 무릎이 아프거나 다른 이유로 걷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앉아서 하는 체조만 해도 충분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돌리고 어깨를 돌리고 손을 펴고 쥐는 것만 해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일어날 때는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급하게 일어나면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쌓여서 건강을 지킵니다.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에서 조금씩 움직이면 됩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보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를 시작하십시오. 이제 나이 드신 우리가 가진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젊은 세대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험입니다. 수십 년의 삶에서 축적된 경험은 어떤 책이나 강의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겪어봤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상처도 기쁨도 모두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이 우리를 깊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관용입니다. 오래 살면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남의 사정을 헤아릴 줄 아는 것, 그것이 경험에서 나오는 관용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를 즐기는 능력입니다. 나이 들면서 과거의 영광에 연연하거나 미래를 과도하게 걱정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차 한 잔, 오늘 이 햇살, 오늘 이 바람, 이것들이 주는 기쁨을 누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나이 든 우리가 가진 능력입니다. 네 번째는 진정성입니다. 나이 들면 쓸데없는 포장을 걷어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진짜 나 자신으로 살게 됩니다. 그 진정성이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진 보물입니다. 우리는 나이 든 것이 아닙니다. 익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나진호 어르신 이야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에게 제가 답장을 드렸습니다. 그 빈 느낌은 어르신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진짜 자신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요 속에서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라고요. 어르신께서 며칠 뒤에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아무 계획 없이 공원을 1시간 걸었는데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특별한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니고 비싼 것을 산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이룬 것도 아닙니다. 그냥 혼자 걸었는데 그게 좋았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그 텅 빈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밤마다 왜 이렇게 허전한가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 느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더 깊어질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 공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세대는 참으로 강한 세대입니다. 전후의 어려움을 이겨냈고 급격히 변하는 사회 속에서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그 힘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다만 그 힘을 이제는 남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쓸 시간이 된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가장 온전한 상태입니다. 관계의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목소리가 또렷이 들립니다. 그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것이 남은 인생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잎을 다 떨군 겨울나무가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듯 우리도 조용한 시간 속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인생의 봄도 반드시 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끝이 아닙니다.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단단한 나로 서십시오. 남에게 기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걸어왔고 충분히 잘 살아냈습니다. 고요한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 자유 속에서 여러분은 가장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모든 이야기를 최종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보내며 마음속에 간직하셨으면 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정제되는 것입니다. 양이 아니라 질로 남는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기대가 없으면 상처도 없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대 없이 맺는 관계가 훨씬 오래가고 깊어집니다.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모남이 아닙니다.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용서는 하되 인생의 중심에 모든 일을 다시 드리는 것은 별개입니다. 수십 명의 지인보다 단 한 명의 진심 어린 인연이 더 소중합니다. 두 번째, 고독에 대해서입니다. 외로움은 결핍이지만 고독은 충만함입니다. 외로움은 피해야 하지만 고독은 선택하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에 나 자신과 마주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시간이 쌓이면 어느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단단하게 서실 수 있습니다. 고독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고독을 누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고요 속에서 오래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 행복에 대해서입니다. 행복은 무엇을 더 갖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통이 잠시 쉬어가는 하루입니다. 남의 속도를 기준으로 자신의 인생을 재지 마십시오. 우리는 각자의 계절을 살아갑니다. 봄에 피는 꽃이 있고 늦가을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비교의 독을 끊어내십시오. 지금 있는 것에서 충분함을 찾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 큰 사고 없이 하루를 마쳤다면, 사랑하는 이가 무사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네 번째, 인생 후반전에 대해서입니다. 역할이 사라져도 존재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나 자신을 위한 정원을 가꾸십시오. 젊었을 때 꿈꾸었던 것, 해보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을 지금 시작하십시오. 자신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끼는 것을 오늘 꺼내십시오.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를 거쳐가는 생명입니다. 대신 오래 미뤄두었던 나 자신을 중심에 두십시오. 다섯 번째, 몸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루 30분 걷기, 정기 건강검진, 규칙적인 세끼 식사.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몸 건강이 달라집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프면 빨리 확인하십시오. 좋은 수면을 위해 낮에 활동적으로 지내십시오.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여섯 번째,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하루에 5분 조용히 앉아 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저녁에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어보십시오. 이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삶을 달라지게 합니다. 이 6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가장 마음에 와닿은 것 하나만 시작하십시오. 내일은 또 하나, 그렇게 조금씩 쌓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길을 생각합니다. 전쟁 이후에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고 급격히 변하는 사회 속에서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에 밥심으로 일했고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 자신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겪어내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위대한 분들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자식 키우느라, 가정 꾸리느라, 남을 위해 평생을 달려왔다면 이제 남은 날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충만해야 주변을 더 잘 채울 수 있습니다. 고요한 밤이 찾아올 때, 마음이 허전할 때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 고요는 비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입을 다 떨군 겨울나무가 땅 속에서 봄을 준비하듯 우리도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단단한 나로 서십시오. 남에게 기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걸어왔고 충분히 잘 살아냈습니다. 고요한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 자유 속에서 여러분은 가장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 오늘 영상을 보고 떠오른 생각이나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시면 우리 함께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시작하세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주제들을 더 깊이 확장해 보겠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 드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이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 떠오른다는 것 자체가 좋은 신호입니다. 더 깊이 살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는 이키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침에 일어나고 싶게 만드는 이유, 삶의 이유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아침 내리는 커피 한 잔을 즐기는 것도 이키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정원에 화분에 물을 주는 것도, 손주에게 전화 한 통 거는 것도,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도 이키가이가 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어르신의학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삶의 이유, 즉 살아야 하는 이유가 명확한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다양한 건강 지표에서 더 좋은 수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의미는 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세대가 가진 가장 강력한 삶의 의미 중 하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자식과 손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집착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되려면 먼저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행복한 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버티며 불행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자식에게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자신의 삶을 즐기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을 볼 때 자식들이 가장 안심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위해 잘 사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족을 위한 최선이기도 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이야기는 정말 귀중한 역사입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거나 주변에 나누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 됩니다. 손주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렸을 때 어떤 놀이를 했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어떤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그 이야기가 손주들에게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 자신도 자신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자원봉사나 지역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의 경험과 능력을 남을 위해 쓰는 것이 가장 큰 보람 중 하나입니다. 평생의 경험에서 나온 지혜는 누군가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는 어느 나이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드실수록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강도 높은 운동이나 밤새 술자리를 통해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스트레스의학 연구팀에 따르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자연 속에서의 가벼운 활동, 창의적인 취미, 사회적 연결이라고 합니다. 자연 속에서의 가벼운 활동에 대해서입니다. 공원 산책, 텃밭 가꾸기, 꽃 구경, 자연을 접하는 것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준비물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밖에 나가면 됩니다. 창의적인 취미에 대해서입니다. 그림, 음악, 글쓰기, 요리, 뜨개질,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내는 활동이 뇌에도 좋고 기분에도 좋습니다. 완성품을 보면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못해도 됩니다. 과정 자체가 치유가 됩니다. 사회적 연결에 대해서입니다. 진심으로 나누는 대화 한 번이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줍니다. 전화 한 통, 짧은 만남, 편지 한 통,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줍니다. 이제 자기 연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기 연민이라는 말이 낯설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친구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가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친구를 위로하고 함께 있어주고 잘 될 거야 하고 격려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힘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왜 그랬을까? 내가 잘못한 것 아닐까? 하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에게도 친구에게 하듯 대하십시오. 힘든 상황에서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 최선을 다했잖아 하고 말해 주십시오. 이것이 자기 연민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 따르면 자기 연민 수준이 높은 분들이 우울감과 불안 수준이 현저히 낮고 삶의 만족도는 더 높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친절한 것이 정신 건강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기 연민을 연습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힘든 것이 맞다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힘든 순간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이것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거울을 보며 해보십시오. 거울 속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고생 많았어요. 잘 버텨왔어요.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하면 그 말이 진짜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세대는 자신에 대한 칭찬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칭찬이나 인정을 밖에서 받으려 했지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을 바꾸십시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알아주면 됩니다. 이제 관계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관계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직장이라는 구조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던 관계가 사라지고 이제는 스스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인연을 만들까? 나이 들어서 친구를 사귀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느 나이에나 새로운 인연은 만들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사회심리학 연구팀의 자료에 따르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관계가 가장 지속성이 높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직장이나 학교가 공통의 공간이었다면 나이 들어서는 공통의 관심사가 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의 모임에 나가보십시오. 등산 모임, 독서 모임, 요리 동호회, 문화센터 수업, 처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번 문을 열면 뜻밖의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혼자 가기 어려우시다면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처음 한 번만 가보십시오. 그 한 번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핸드폰 하나로 전 세계와 연결되고 멀리 떨어진 자식이나 손주와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잘 활용하면 외로움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식과 화상통화를 하는 것, 손주의 사진을 받아보는 것, 좋아하는 영상을 보는 것,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화면 속 관계가 실제 만남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연결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핸드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자식이나 손주에게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자식들과 대화를 나누는 좋은 기회도 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연결된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더 느리다고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어렵더라도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계절과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관계없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날씨와 기분은 생각보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흐리고 비 오는 날에 기분이 무거워지는 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햇빛이 줄어들면 세로토닌이라는 기분을 조절하는 물질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햇빛을 충분히 쬐는 것이 좋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밖에 나가시고 흐린 날에도 창가에 앉아 자연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겨울에 우울감이 심해지시는 분들은 이것을 특히 신경 써 보십시오. 계절에 맞게 움직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름에는 아침 일찍, 겨울에는 햇빛이 가장 따뜻한 낮 시간에 걸으십시오. 계절의 변화를 즐기는 것, 그것도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봄의 꽃, 여름의 푸름, 가을의 단풍, 겨울의 고요. 이것들 모두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것들입니다. 이제 마음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평화란 무엇일까요? 아무 걱정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마음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평화란 무엇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이 있어도 그 걱정에 압도되지 않는 것, 그것이 마음의 평화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평온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이런저런 걱정들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들이 내 삶 전체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 걱정과 함께 살되 걱정 안에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목표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 중 하나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 이것들이 마음의 평화를 방해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손에 닿는 따뜻한 차 한 잔, 지금 보이는 하늘, 지금 들리는 새소리, 이것들이 우리를 현재로 데려다 줍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그것이 마음의 평화의 시작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마음챙김 연습이 어르신들의 불안감과 우울감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명상이 아니어도 됩니다.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마음챙김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하루하루 삶에 녹아들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침 루틴에 대해서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를 결정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아침 첫 30분을 특별하게 보내시길 권해드립니다. 눈을 뜨면 바로 핸드폰을 보지 마십시오. 잠깐 눈을 감은 채로 오늘 하루가 어떤 날이 되었으면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드십시오. 창문을 열고 아침 공기를 들이마시십시오. 이 작은 것들이 하루를 다르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낮 동안의 루틴에 대해서입니다. 30분 걷기를 포함시키십시오. 가능하면 밖에서 걸으십시오. 자연을 보고 하늘을 보고 계절을 느끼십시오. 이것이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이 됩니다. 점심 이후에는 좋아하는 것을 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거나 단 30분이라도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저녁 루틴에 대해서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감사했던 것 3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적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 자신에게 잘했어요 라고 말해 주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취침 전에는 화면을 멀리 하시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하루를 내가 살아냈다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이런 루틴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지 못했어도 내일 하면 됩니다. 완벽하게 지키려 하지 마시고 할 수 있을 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자식들이 연락을 자주 안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참 많은 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문제입니다. 자식들이 바빠서 사정이 있어서 연락이 줄어들 때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관점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식들이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을 만큼 잘 컸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잘 키운 결과 아닐까요?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자식, 그것이 부모로서 우리가 원했던 것 아닐까요? 연락이 줄었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바쁜 것입니다. 걱정이 있으면 먼저 연락해 보십시오. 그러나 연락을 기다리며 서운해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 그 시간에 내 자신의 삶을 즐기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연락할 때 반갑게 기분 좋게 받아주십시오. 매번 왜 연락이 없었냐는 말로 시작하면 자식들이 연락하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반갑게 받아주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3가지에 집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체조, 매일 30분을 목표로 하십시오. 한 번에 30분이 어려우시면 10분씩 3번으로 나눠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낙상 예방, 근력 유지, 인지 기능 보존에 모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산책도, 텃밭 가꾸기도, 집안일도 모두 움직임입니다.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십시오. 나이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데 단백질이 이를 늦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계란, 두부, 생선, 콩류가 좋습니다. 채소와 과일도 매일 드시고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서울대학교 병원 영양의학팀에 따르면 어르신들이 가장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가 단백질, 칼슘, 비타민 D라고 합니다. 이 3가지를 충분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필요한 경우 의료진과 상의해서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정기 건강검진입니다. 1년에 한 번 기본 건강검진을 꼭 받으십시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그리고 암 조기 검진, 이것들이 초기에 발견되면 치료가 훨씬 쉽습니다. 검진 결과에서 이상이 나왔다면 무시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병원 가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확인하는 것이 결국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건강은 지켜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노년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래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아직 갖지 못한 것들입니다. 인내입니다. 오래 살면서 우리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지나가고
지금 좋아도 지나갑니다. 이 흐름을 아는 것이 인내입니다. 관용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지를 오래 경험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남의 사정을 헤아릴 줄 아는 것, 그것이 경험에서 나오는 관용입니다. 감사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봤기 때문에 지금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따뜻한 방, 끼니, 건강, 이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압니다. 지혜입니다. 많은 것을 겪으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명예도, 돈도, 지위도 아니라 사람과 건강과 마음의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가진 보물입니다. 나이 든 것이 아닙니다. 익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을 사과처럼 색이 붉어지고 향이 진해지고 맛이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를 위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끼리 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웃 어르신이 오랫동안 보이지 않으면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주변에 홀로 계신 분이 있으면 가끔 안부 전화를 드리십시오.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세대가 서로 돌보는 문화를 만들어 가십시오. 손을 내밀고 안부를 묻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사회의학연구팀에 따르면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안에 있는 어르신들이 고립된 어르신들보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 훨씬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인연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서로를 건강하게 하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더 깊이 실천하는 방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진호 어르신과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르신은 원주에서 혼자 사시는데 퇴직 이후 처음 1년이 가장 힘드셨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막막함이 먼저 찾아왔다고요. 그런데 어르신이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가신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만 걸어보셨습니다.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걷기로 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하셨답니다. 목적 없이 걷는 것이 낯설었던 거지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 걷기가 기다려지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걷다가 이웃 어르신을 만나기도 하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몸으로 느끼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이 작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셨냐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실에 등록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쓰는 사진 보내는 방법을 배우고 싶으셨거든요. 처음에는 젊은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이 민망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함께 배우는 동네 어르신들도 있으셨고 서로 잘 모르는 것을 도와가며 웃음이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또 새로운 인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씩 바꿔나가자 1년이 지났을 때는 혼자지만 충실한 일상이 만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냥 하나씩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기, 저녁에 감사한 것 하나 생각하기, 산책 10분 하기, 그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세대만이 가진 특별한 강점에 대해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력입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이후의 가난, 급격한 산업화, 외환 위기, 코로나, 그 많은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았고 적응했고 이겨냈습니다. 그 자체가 엄청난 회복력입니다. 그 회복력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나이 드셔서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관계가 달라지고 상황이 바뀌더라도 여러분은 적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훨씬 더 큰 변화를 이겨내 보셨으니까요. 고려대학교 병원 심리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어려운 시절을 경험한 세대가 그렇지 않은 세대보다 심리적 회복력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단련시킨 것입니다. 그 단련이 이제 우리의 자산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보다 훨씬 더 힘든 것도 이겨냈다. 이것도 결국 지나간다. 그리고 나는 결국 괜찮아진다. 이 생각이 힘든 순간에 우리를 버티게 해줍니다. 회복력을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어려운 경험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어떤 더 강한 내가 되도록 이 상황이 만들어 주는가? 이 시각으로 보면 어떤 어려움도 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작은 성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힘들었지만 결국 해결되었던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줍니다. 셋째,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필요할 때는 전문가에게도 도움을 구하십시오. 넷째, 유머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가볍게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회복력입니다. 우리 세대는 힘든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지금도 필요합니다. 이제 건강한 노년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장기 연구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드신 분들의 공통점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규칙적인 사회적 참여입니다. 한 달에 서너 번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건강하게 나이 드셨습니다. 친구 만남, 종교 활동, 동호회, 자원봉사 등 형태는 다양했지만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신체적 활동입니다. 반드시 강도 높은 운동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걷기, 텃밭 가꾸기, 가사 노동도 모두 해당됩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목적 의식입니다. 무언가를 위해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것, 그것이 손주를 돌보는 것이든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는 것이든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이든 삶의 이유가 있는 분들이 건강하게 나이 드셨습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스트레스 관리 능력입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창의적인 활동을 하거나. 다섯 번째 공통점은 긍정적인 자기인식입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며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건강한 노년의 비결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한 시간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문자를 보내신 나진호 어르신께 저는 이렇게 답장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그 텅 빈 느낌은 어르신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진짜 자신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요 속에서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라고요. 어르신께서 며칠 뒤에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처음으로 아무 계획 없이 공원을 1시간 걸었는데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참 예뻤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특별한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니고 비싼 것을 산 것도 아닙니다. 그냥 혼자 걸으면서 하늘을 봤는데 그게 좋았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도 그 행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모든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관계는 정제됩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경계를 세우고 진심 어린 몇 개의 인연을 소중히 하십시오. 고독은 선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나 자신과 마주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행복은 지금 있는 것에서 찾습니다. 비교를 멈추고 충분함을 느끼십시오. 인생 후반전은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나만의 정원을 가꾸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매일 조금씩 움직이고 충분히 드시고 잘 주무십시오.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스스로에게 잘 해냈어요 라고 말해 주십시오. 이 6가지가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모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가장 마음에 와닿은 것 하나만 시작하십시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단단한 나로 서십시오. 남에게 기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걸어왔고 충분히 잘 살아냈습니다. 고요한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 자유 속에서 여러분은 가장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 오늘 영상을 보고 떠오른 생각이나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시면 우리가 함께 더 깊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시작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나이 드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나이 들수록 뇌가 새로운 자극에 덜 반응하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시간을 풍부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길로 산책해 보십시오. 항상 가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십시오. 평소에 먹지 않던 것을 새로운 책을 읽어보십시오. 평소에 관심 없던 분야에 이 작은 변화들이 하루하루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어르신의학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새로움을 포함시키는 것이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하루의 만족감도 높인다고 합니다. 루틴이 있는 것이 안정감을 주지만 그 안에 작은 변화를 포함시키면 삶이 더욱 생생해집니다. 이제 마음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속에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오랫동안 정리하지 않은 것들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상처, 해결되지 않은 감정, 오래된 원망, 그것들이 마음의 집을 좁고 무겁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집을 청소하는 것, 이것이 인생 후반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오래된 상처를 들여다보고 그것과 화해하는 것, 미처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표현하는 것, 오랫동안 품고 있던 원망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할 때 우리 마음에 새로운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새로운 기쁨과 평화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과거의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불안감과 우울감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마음의 집 청소는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일기를 쓰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오래된 감정들을 글로 표현해 보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종교가 있으시다면 기도나 명상을 통해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과거를 정리한다는 것이 그 일들을 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일들을 있었던 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를 만든 과정이었음을 인정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멀어진 관계들이 있습니다. 오해로 인해 멀어진 사람, 상처를 주고받아 연락이 끊긴 사람, 이런 관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모든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에 계속 걸리는 관계가 있다면 이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어떨까요? 먼저 연락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안부 전화 한 통, 짧은 문자 한 통, 거창한 화해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살아계신지, 잘 지내시는지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상대가 받아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는 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나이 드신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에는 더 이상 사회에 기여할 것이 없다고 느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경험과 지혜입니다. 수십 년의 삶에서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것이 사회에 대한 기여입니다. 손주들에게, 젊은 세대에게,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나누십시오. 둘째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시간입니다. 바쁜 자식 세대가 하기 어려운 것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손주 돌봄, 지역 봉사, 이웃 도움, 작은 것이라도 시간을 나누는 것이 소중합니다. 셋째는 따뜻한 존재입니다. 그냥 거기 있어주는 것, 들어주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입니다. 젊은 세대가 바빠서 갖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사회의학 연구에 따르면 자원봉사나 타인을 돕는 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삶의 만족도, 신체 건강, 인지 기능 모두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남을 돕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앞에 앉아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무언가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더 잘 살고 싶다는 것, 더 깊이 알고 싶다는 것, 더 평화롭고 싶다는 것, 그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고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고 새로운 기쁨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길을 저는 존경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고 가족을 지켜냈고 사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이제 남은 길도 그렇게 걸어가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느리게 가도 됩니다. 때로는 쉬어가도 됩니다. 그러나 멈추지 마십시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100세 이상 어르신들을 연구한 결과 장수의 비결이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매일 조금씩 움직이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삶에서 기쁨을 찾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들이 전부였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장 어려운 것들을 이겨낸 우리이니까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더 좋은 노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나이 들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 중에 하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부모가 아니어도 됩니다. 완벽한 배우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완벽한 나이 듦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의 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늘 충분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 그것을 아는 시간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단단한 나로 서십시오. 남에게 기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걸어왔고 충분히 잘 살아냈습니다. 고요한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 자유 속에서 여러분은 가장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씨앗이 되어 여러분의 내일이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우리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세대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노년의 문화, 그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시작하세요. 이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내용들을 삶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대가 가진 인생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래 살아오신 분들 중에는 순리라는 말을 자주 쓰십니다. 세상 이치에 따라 산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억지로 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려 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한다고 억지로 붙들 수 없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억지로 젊었을 때처럼 할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가는 것은 가고 올 것은 옵니다.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리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어르신의학과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신의 나이와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어르신들이 그것에 저항하는 분들보다 정신적, 신체적 건강 모두에서 훨씬 좋은 결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순리를 따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피하려고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흰머리가 생기는 것, 눈이 침침해지는 것, 걸음이 느려지는 것, 이것들이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훈장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나이만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즐기십시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것, 남의 눈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 지나간 세월을 바탕으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이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제 일상에서 기쁨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큰 이벤트나 특별한 일이 없어도 매일 작은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삶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의 그 빛, 따뜻한 국 한 모금, 산책하다 만나는 봄꽃, 손주에게서 온 문자 하나, 이런 작은 것들이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쁨으로 알아채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바쁘게 지나치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멈추고 느끼는 연습을 하십시오. 차를 마실 때 그 따뜻함을 느끼십시오. 밥을 먹을 때 그 맛을 음미하십시오. 산책할 때 주변의 소리와 냄새와 느낌을 느끼십시오. 이것이 마음챙김이고 이것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일상에서 작은 기쁨을 의식적으로 찾고 인식하는 연습을 한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합니다. 기쁨은 찾는 것입니다.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이제 나이 드신 우리가 가진 또 다른 선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유입니다. 젊을 때는 항상 서둘렀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천천히 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꽃을 천천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사진을 꺼내 추억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 예쁜 곳이 있으면 멈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유가 우리 나이의 선물입니다. 이 여유를 충분히 누리십시오. 시간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냥 앉아서 바람을 느끼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어르신들이 느끼는 시간적 여유감이 높을수록 심리적 웰빙이 높다고 합니다. 바쁨이 미덕이던 시절에서 벗어나 이제는 여유를 즐기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말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분들이 생각나셨습니까? 비슷한 처지의 이웃, 어르신, 홀로 지내시는 친척, 오랫동안 연락 못한 옛 친구, 그분들에게 연락해 보십시오.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잘 지내고 계신지,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 그 한 통의 전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봐야 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기대기보다 우리 세대끼리 서로를 돌보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시면서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좋지 않은 기억은 잘 기억하고 좋은 기억은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뇌의 특성입니다. 나쁜 것을 더 잘 기억하도록 설계된 것이지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좋은 기억을 붙잡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중 좋았던 순간을 저녁에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을 조금 더 길게, 더 선명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분을 다시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좋은 기억을 의도적으로 되새기는 것이 우리의 기억 저장 방식을 조금씩 바꿔줍니다. 좋은 것들이 더 잘 기억되기 시작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학연구팀에 따르면 긍정적인 기억을 의도적으로 되새기는 연습이 뇌의 보상 회로를 활성화하고 이것이 전반적인 기분 개선과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좋은 것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치유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억하십니까? 자식이 처음 웃었을 때, 가족이 다 함께 밥을 먹었을 때, 오랜 꿈을 이루었을 때, 그 기억들을 꺼내어 다시 느껴보십시오. 그 기억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가는 소중한 기억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무언가를 느끼셨다면 그것도 기억입니다. 오늘 밥상에서
맛있는 것을 드셨다면 그것도 기억입니다.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삶이 됩니다. 우리 삶은 이 수많은 작은 기억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은 모두 소중합니다. 우리 세대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비슷한 시대를 살아온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노래를 기억하고, 같은 음식의 맛을 알고, 같은 시절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공감이 우리를 연결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누군가가 생각나셨을 겁니다. 오래전에 함께 웃었던 친구, 함께 어려움을 나눈 이웃, 이제는 멀리 있는 형제자매. 그분들에게 오늘 연락 한번 해보십시오.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생각났다고 잘 지내느냐고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돌아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 더 평화롭고 조금 더 충만하게 조금 더 자신답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노년의 모습,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늘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